눈물부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눈물부부. 왜 눈물부부냐면은 여자분이 계속 울어요.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무속부부 여자도 끝도 없이 우는데 이 눈물부부 여자분도 계속 울어. 여러분, 이 부부는 제가 나이가 메모 안 해놨는데 나이 몇 살이에요? 어려 보이는데. 이 부부가 딸만 넷이거든요. 무속부부는 아들만 셋이고 여기 눈물부부는 딸만 넷이야. 남편 36살, 여자분 35? 결혼 몇 년 차죠? 24세 결혼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결혼 10년 차 넘은 것 같은데. 25살에 첫째 나왔대요. 그럼 결혼 10년 차네. 결혼 11년 차? 아니다, 10년 차. 왜냐면은 혼전 임신으로 또 결혼했다고 했거든요. 혼전 임신. 연애 1년도 안 됐을 때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봐봐. 또 혼전 임신이야. 혼전 임신. 여러분도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은 혼전 임신을 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하면 안 하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미 해서 뭐 결혼 생활 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는 아직 미혼이다. 그러면 혼전 임신을 안 하도록 정말 각별히 신경 쓰고 주의해야 돼요. 항상 피임하고. 이혼수녀 캠프 거의 한 90% 가까이가 혼전 임신이야. 이혼수녀 캠프 나오는 부부들 보면은 자녀가 있는데 이혼 위기가 있어서 이혼수녀 캠프 나오는 부부들 보면은 거의 90% 가까이가 혼전 임신이란 말이지.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아니 애기 생기면 서로 사랑하는데 애기 생기면 애기가 혼수지 뭐 혼전 임신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볍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애가 혼수다 그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애가 혼수기 뭐가 애가 혼수야. 그런 사람들한테 이혼수녀 캠프 보여주고 싶어. 그런 말 쉽게 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혼전 임신을 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겪어요. 너무 어릴 때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이제 어른답고 부모다운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부 간섭, 부모님에 대한 간섭 이런 것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나 스스로도 불안정한데 더 불안정한 사람하고 살다 보면은 엄청 싸워요. 서로의 불안정함을 내가 이해해주지 못해가지고 엄청 싸워. 그래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혼전 임신을 하면은 안 좋습니다. 이 눈물 부부는 둘 다 애견 미용실, 여자분은 고양이 뭐 미용실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어요. 애완동물 미용실 같이 하고 있고 딸만 넷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년생이고 이 둘이 만나게 된 거는 24살에 클럽에서 만났대요. 24세 만나서 25세 출산하고 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혼전 임신이 돼가지고. 여자분이 엄청 클럽을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클럽에 가가지고 아침 6시까지 클럽에 있다가 나오고 그리고 6시에 나와서 해장하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벽 6시까지 클럽에 있다가 나오는 거는 조금 클럽 다녀봤었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요. 아니 무슨 새벽 6시까지 있어. 좀 그랬어. 클럽에서 만난 남자분하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여기서 첫 단추가 삐끗한 게 아닌가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남자랑 여자랑 만날 때 처음 만난 장소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단추거든요. 클럽에서 만났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어디서 우리 관계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또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언제 또 내가 이 사람과 잠을 자는지. 너무 빨리 잠을 자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를 쉽게 봅니다. 너무 빨리 잠을 자게 되면은 정조라고 하나요? 신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뢰도가 낮아지죠. 의심하게 되고. 근데 이 부부는 혼전 임신으로 1년도 안 돼가지고 아이가 생겨서 연애하다가 아이 생겨가지고 아기를 낳고 결혼을 했고 클럽에서 만났잖아요. 이미 여기서부터가 출발점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이 시작부터 여자분이 자녀 계획을 하지 않고 아이가 생기는 대로 계속 나왔거든요. 연달아 연년생으로 아이가 계속 생겨가지고 애가 넷이 됐는데 여자분이 계속 울어요. 근데 저는 본인이 그렇게 임신을 했고 본인이 그렇게 아기를 낳았고 본인이 계속 그렇게 애들 넷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왜 계속 그렇게 울어?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한 인생인데 본인이 사귀자고 한 남자랑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혼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살게 된 건데 누가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전부 자기가 선택한 건데 왜 그렇게 우는 거야? 일단은 초반이라서 남자분이 잘못한 거 위주로 나오다 말았는데 여자분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방송에 나오다 끊어진 남자분의 문제는 딸이 넷이나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되게 바쁘고 준비할 게 많고 해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남자분은 일어나도 육아에 전혀 도와주는 게 없어요. 모르는 척해. 여자분 혼자서 전부 애들 막 등교시키고 준비시키고 씻기고 옷 입히고 여자분 혼자서 전부 다 하고 남자분은 일어나도 핸드폰만 보면서 아무런 도와주는
주는 게 없어요. 서장훈 씨였나요? 남자분처럼 일어나는데도 밖에선 그렇게 바쁜데 저렇게 누워있는 것도 불편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애들이 다 지금 엄마한테만 붙어가지고 바쁘니까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혼자서 일어나는데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방에 누워가지고 막 자는 척 한다거나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러면은 그거 되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 작은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큰 싸움이 되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남자분이 그렇게 하는 태도가 그런 문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서장훈 씨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냐고. 근데 그럴만한 게 서장훈 씨도 집단 생활, 팀 운동이잖아요. 농구가 얼마나 그 집단 합숙 생활 많이 했겠어요. 거기서는 다 함께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되게 그런 서열이 엄격하기 때문에 위계 서열이 엄격해서 그런 게 엄청 중요한 거였을 거야. 혼자서 뭐 사이드 까고 뭐 내가 뭐 유명하든 내가 잘났든 내가 연봉을 많이 받든 그런 게 어딨어. 다 같이 뭐 할 때는 하고 청소할 때 청소하고 다 똑같이 하는 거지. 근데 이 남자분은 자기 와이프가 애들 한 명 등교시키는 것도 힘든데 되게 막 준비할 거 많고 그런데 정신없는데 애들 넷을 등교시키는데 이 남자분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핸드폰이나 쳐보고 있고 양심이 없는 거죠. 여자분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분이 일도 해요. 일도. 고양이 미용인가? 일도 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2개나 해요. 일 외적으로. 애들 교육하고 애들 뭐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남자분도 그런 거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안 도와주나? 그리고 배웅 있잖아. 배웅. 남편이나 와이프가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여보 잘 다녀왔어? 여보 잘 다녀와? 이런 얘기하는 거. 맞벌이 한다면 서로 얘기하는 거. 그거 배우자한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자식들한테 학교 잘 다녀와,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 사이좋게 잘 지내, 뻔한 얘기라도 그게 관심이거든요. 딸 셋이 그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다녀오고 학교 가고 그러는데도 밖에 나와서 보지도 않고 잘 다녀와 이런 것도 없어. 정말 최악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 남자분이 일단은 지금 뭐 또 봐야겠지만 여자분의 문제점이 나오는 영상도 봐야겠지만은 남자분 문제가 너무 크다 생각합니다. 막내가 집에 아빠가 있는데 엄마 나가니까 문만 바라보고 우는 게 아빠 존재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원래 아빠가 잘 놀아주고 그러면은 엄마가 잠깐 안 보여도 물론 그래도 엄마 찾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막 소리 지르고 울지도 않거든요. 근데 막내가 엄마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도 엄마가 잠깐 안 보이는 건데도 엄청 막 울고 막 무서워가지고 난리치더라고. 아무리 남자분이 설령 외벌이에다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주말에는 쉬어야 되고 뭐 집에 있을 때 내가 쉬어야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넷이나 되고 하면은 많이 도와줘야죠. 남의 애야? 서정훈 씨 말대로 남의 애도 아니잖아. 남의 애더라도 도와주겠다. 남의 애더라도 설령. 남자도 똑같은 일이에요. 여자분하고 같은 일 합니다. 애견 미용 관련된 일을 합니다.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식사할 때 이 남자 쪽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가 오거든요. 영상통화 같이. 애들이 넷이나 되니까 애들 다 보여주고 남자분하고 통화하고 그러고 끊더라고. 근데 보통은 그렇게 뭐 시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른한테 전화 왔을 때 며느리하고도 잠깐 인사하고 어머니 잘 지내시죠?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부갈등이나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 여자분만 빼고 통화하고 끊어요. 이 여자분하고 남자분은 서로 각자 가족한테 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로 했대요. 저는 옛날부터 들으고 싶던 얘기가 각자 가족한테 각자 잘하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럴 거면은 따로 살지. 왜 같이 살아? 할 거면 같이 잘해야지. 부부는 일신독체인데 니는 네 부모한테 하고 나는 내 부모한테 잘하고 왜 그럴 때 분리해서 해? 같이 함께 잘하는 거야. 같이 가는 것도 가능하다면 같이 함께 가고.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처럼 가족행사나 뭐 제사 이런 게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맞죠.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각자 따로 잘하기로 이유가 나올 텐데 뭐 문제가 크게 없다면은 문제가 없는데도 뭐 너는 네 부모한테 네가 하고 나는 내 부모한테 내가 할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이 남자분 부모님들이 가족 분위기 자체가 흥이 많거든요. 이 남자분의 가족 관계가 부모님하고 이제 누나 한 명 그리고 여동생 한 명 1남 2녀예요. 1남 2녀.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시누이가 둘이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봐도 여자분 빡세게 생겼어요. 여자분 빡세. 내가 봤을 때 기도 세고 좀 놀아봤고 빡세신 분이야. 근데 시누이가 둘이 있다 보니까 여자분이 기를 못 피잖아. 이게 이렇다니까. 아 이게 참 웃겨. 재밌어. 그것도 시누이가 그냥 무난무난하고 그런 시누이가 아니라 자료 화면이 나왔는데 그 시아버지가 막 한 잔에 막 노래 불러요. 그때 시누이들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 이 여자분도 클럽 가서 클럽이 문 닫을 때까지 새벽 6시까지 막 춤추고 나와가지고 술 한잔 먹고 해장하고 집들하고 그 정도로 이제 흥을 즐기는 분이셨는데 이 여자분이 기를 못 펴요. 이 남자 쪽 가족분들이 온 가족이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또 이 남자 쪽 누나는 매형이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매형도 같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나. 이 여자분이 기를 못 피는 거야. 적응을 못 하는 거야. 그게 웃기더라고. 이 여자분의 광기는 가짜 광기였던 거지.
춤을 그냥 추는 게 아니야. 나도 놀랬어. 자료화면 영상만 봐도 이 남자 누나가 춤을 미친 듯이 춰요. 춤도 막 잘 추는 춤이 아니라 막춤 있잖아요. 막춤. 온 가족이 그렇게 춰. 온 가족이. 근데 온 가족이 그렇게 추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로 그 남자 쪽 부모님의 친척도 있잖아요. 부모 형제. 가족 행사 했을 때마다 부모님의 형제들까지 와가지고 온 가족이 춤바람이 나는 거야. 이 여자분은 적응을 못하는 거야. 시누이랑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춤추는 것도 힘든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제들까지 와가지고 온 가족이 와가지고 춤을 추니까 약간 이상하더라고. 아, 노래 부르는 거 매형이었어요? 그 런닝 입고 춤추고 그러신 분이 시아버지였는데 시아버지가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었어? 근데 무슨 할아버지처럼 노래 불러? 아, 근데 매형이 노래 부르는 것도 좀 그렇다. 아, 근데 이제 또 준성님께서는 남자 쪽 집안이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외향적이라고 하는 선을 넘었어요. 외향적인 것도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활발하고 사교성이 있고 친화력이 있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없어. 그 분위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그 분위기에 어떻게 맞춰? 연애할 때는 이 여자분이 이 남자 쪽 가족들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좀 어울리고 이 가족의 내가 일부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못하겠는 거야. 노래도 불러야 된대요. 노래도 춤추면서.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딱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고부 활동도 있었던 것 같고 다음 주 애교폰 보니까 장서 활동도 있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큰 계기가 세탁기 사건이라고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세탁기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결혼한 자녀들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그렇게 거는 거 그거 여러분 안 좋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시도 때도 없이 막 전화를 하고 그렇다면은 부모님이 전화를 우리한테 뜸하게 하도록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문제들 많이 생기고 배우자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정말 자녀가 결혼해서 잘 살길 바란다면은 부모가 알아서 자식들하고 멀어져 주는 게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제일 도움 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배우자가 있을 때는 물론 배우자가 있을 때 뭐 전화통화를 급한 전화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메신저 같은 걸로 하고 배우자의 그런 것들이 최우선이 되겠다는 생각해요. 최우선. 배우자의 어떤 기분이나 배우자의 그 편안함 그런 게 최우선. 배우자가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고 좀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죠. 특히 우리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내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전화 받고 이런 건 안 좋아요. 배려를 해줘야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과 우리 부모님을 대표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체면 다 내려놓고 며느리로서 시댁에 가지고 춤을 춥니까? 쉽지 않죠. 내가 행동 잘못하면 괜히 또 뒤에서 씹혀. 아, 시누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누이가 한 명 다 있고 둘이나 있는데 뭔가 책 잡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그렇죠. 춤을 춰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춤을 안 춰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면은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괜히 춤 잘 춰봐. 춤 잘 추면은 시누이들이 그럴 거 아니야. 쟤봐 좀 어디서 놀았나 봐. 이럴 거 아니야. 차라리 춤 못 추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아무튼 세탁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세탁기 사건이 뭐냐면 이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 돈을 모을 때까지 너무 어릴 때 결혼해서 돈이 없었잖아요. 돈 모을 때까지 양가 어른들한테 집안 행사나 용돈 드리는 거 10만 원씩만 하자고 이렇게 정했어요. 10만 원 이상 하지 말자고. 그래서 여자분은 친정 부모님한테 뭐 선물 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딱 10만 원 한도에 지켜가지고 잘 했는데 이 남자분은 여자분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시부모님, 자기 부모님 세탁기 바꿔주는 거에 그냥 해버려요. 와이프하고 상의 없이. 자기 누나랑 그리고 그 누나의 남편, 매형이랑 그리고 남자분 이 셋이서 자기들하고만 상의한 다음에 결정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탁기를 바꿔드렸다 하고 여자분한테 통보만 한 거예요.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럽죠. 내가 제일 너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너의 가족인데 너는 너의 부모님 세탁기 바꿔드리는데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70만원 80만원 돈 누나하고만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결정했다는 게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느낄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 그런 거 통보를 해? 같이 쓰는 돈을 지 맘대로 그렇게 쓰고 싶으면은 안 되지. 여자분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설령 여자분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상의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남자분은 자기 누나하고만 얘기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근데 시누이들 특성상 아마도 그랬겠죠. 본인들이 막상 이 여자분 입장이었으면은 거품 물고 막 엄청 싸웠을 텐데 본인들이
아들이 시누이가 되다 보니까 야 우리 엄마한테 해주는데 네가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뿐인 아들이 그런 것도 다 허락받아야 돼? 네 와이프가 우리 엄마 그렇게 싫어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했겠지. 그러니까 남자분이 괜히 그냥 했겠지. 안 봐도 뻔하잖아요. 설령 이 남자분이 와이프한테 허락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야 너 그래도 네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해. 네 와이프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70만원인가 80만원짜리 통돌이 쌓기 바꿔주는 거 그거 와이프한테 상의도 없이 하는 거를 그냥 시누이들도 그 뭐야 이 남자분 누나도 그렇게 한 것도 누나도 잘못이 있는 거죠. 누나랑 매형도. 그리고 멈멈님께서 춤추는 사진 보니까 시댁집이 좋아 보이던데 통돌이 스타키를 자식한테 사달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어디 놀러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펜션이나 그런 데 놀러가서 그런 거 아닐까? 만약에 그냥 뭐 여유도 되고 그러는데 통돌이 스타키 이렇게 사달라고 하고 그런 거라면은 어르신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다 니들도 컸고 성인인데 그동안 엄마 아빠가 너네들 이렇게 키웠으니까 앞으로 너네들 이런 거 저런 거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용돈 얼마씩 우리한테 보내라. 가전제품 이런 거 많이 노후됐으니까 엄마 아빠 이제 나이 먹고 했으니까 너네들이 좀 이제 효도 좀 해라. 이런 거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거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자식들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자식들하고 가끔씩 봐도 가까이 잘 지내고 싶다면은 자식들한테 좀 돈을 써야 돼요. 오면은 손주들한테 계속 용돈도 많이 주고. 근데 막 가끔 보는데 넌 빈손으로 왔냐, 이제 다 너네들 다 이렇게 다 성인으로 다 컸는데 용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왔냐 이러면은 자식들이 잘 엄마 아빠 안 오지. 아무튼 이 남자분은 자기 가족들이 1순위고 그런데 보통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들도 가족들로부터 독립이 안 되어 있고 남자들도 자기 원래 가족들로부터 독립이 안 되어 있는 결혼 이후에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을 때.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독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무속부부 여자도 그렇고 이번에 여기 눈물부부 남자도 그렇고 다음 주 보니까 여자도 좀 독립이 안 됐다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독립이 안 되고 독립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우리 가족이 다 화목하니까 우리 가족 화목에 너도 껴라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라 이런 마인드인 사람은 피해야 돼요. 아무리 그 가족이 겉보기에 화목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순간 이 화목이 나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불행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가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목도 그냥 뭐 가족끼리 연락 없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지내는 사람들도 그것도 화목이에요. 꼭 가족끼리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하고 가족 행사가 많고 그런 게 화목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화목이지만은 그것만이 화목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은 그 가정들마다 그 가족의 문화가 다 달라요. 더 성숙하고 건강하고 좋은 마인드를 하면은 우리 가족하고 좀 다른 분위기를 하더라도 이 가족은 이 가족들만의 화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우리 가족하고 화목의 분위기가 다르다 해가지고 너네는 화목하지 않네? 우리 가족하고 완전 다르네? 하면서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거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가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한다면은 설령 문화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잘 살 수 있고 한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결혼생활 금방 이혼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자식들은 이제 기본적인 도리 정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그리고 어르신들은 기본적인 도리라도 하는 게 어디냐 이것만으로도 고맙다 하는 생각. 서로 그런 마인드면 좋은 것 같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하고 여유가 되면은 그러지 못할 때는 그냥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리만 하고 어르신들도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렇게 좀 고마워하고 많이 바라지 않고 서로 그 정도만 돼도 고부 갈등 장서 갈등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 이후에도 우리 딸 잘 살고 있나 우리 아들 잘 살고 있나 우리 아들 잘 출근했나 우리 아들 옷은 잘 데려입고 갔나 우리 딸 뭐 잘 먹고 가나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잘해주나 계속 결혼 이후에도 어른들도 자식들한테 관심 갖고 관심을 놓지 못하고 자식들도 부모로부터 독립 못하고 이러니까 진짜 막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사는 거예요. 놓지 못하니까.